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DL 모듈 5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L은 기출 문제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자, ICDL 그 데이터베이스 모듈 5 부분을 합격, 패스하기 위해서는 ICDL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과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가상한 겨냥한 모의고사 문제를 4회에 걸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인이라든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기출문제는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객관식 문제와 더불어 주관식 문제도 10개 이상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는 그러한 또 검색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론 공부를 위해서 전반부 20강의 전반부에서는 이론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자,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실기 문제를 패스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 강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개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의 목차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모아놓은 것, 데이터는 자료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베이스는 우리가 기지, 이렇게 군대에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기지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아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어 뜻을 풀이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한번 보면,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된 집합체다라고 책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다음 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되지 않으며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한번 다음 장을 넘겨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많은 책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와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데이터와 information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측정된 값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고요. 정보로 번역되는 information은 측정된 데이터를 의사결정을 위해 가공한 것,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가공이라는 것을 거치면 이제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자, 현실 세계에 측정된 값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죠. 그 데이터가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가공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정보로서 재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것인데 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 정보로 변신된다. 자, 이런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 계속해서 볼 텐데요. 자, 모든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책에는 다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첫 번째 통합된 데이터다. 두 번째 저장된 데이터다. 세 번째 운영 데이터다. 네 번째 공용 데이터다. 자, 그러면 각각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자, 통합된 데이터는 자료의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즉, 인사과와 뭐 재무팀에 동시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아져 있다면 그 사람이 퇴사를 한다면 인사과에서 바라봤을 때도 재무과에서 바라봤을 때도 홍길동이 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사 처리하면 되고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따로따로 갖고 있다면 인사과에서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홍길동의 그 파일을 없앴는데 재무팀에서는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바람에, 즉 중복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데이터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퇴직한 사람에게 급여가 나가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통합돼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하고 없앤다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저장 상태로 저장된 데이터여야 된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운영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이게 운영되는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는 옆에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거꾸로 그 회사에서는 옆에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만 저장을 해야지 전혀 쓸모가 없는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운영 데이터 그런 뜻이고요. 공용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똑같은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공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특성. 자, 이것도 어떤 데이터베이스 책이든지 반드시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실시간 접근성, 두 번째, 계속적인 변화, 세 번째, 동시 공용, 네 번째, 내용에 의한 참조.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시험에서는 거의 생기초,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므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실시간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나중에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공권을 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항공권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끊을 때 현재 비어있는 데이터 그 empty라고 되어 있는 좌석이 현재 empty여야지 과거에 empty였거나 앞으로 empty였으면 그는 아무 소용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이라는 말 매우 중요하고요. 자, 계속적인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한 번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삽입, 삭제, 갱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동시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대규모 저장소로서 여러 부서에서 속하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 동시에 사용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부서만 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이것도 참 많이 시험에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내용에 의한 참조. 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홍자로 시작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또는 주소가 뭐 영등포구인 사람들을 고르시오. 또는 성이 뭐 김씨고 이름이 끝자가 철로 끝나는 사람들 고르시.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어떤 메모리의 몇 번지에 가서 값을 갖고 오라. 이건 이제 프로그램식이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한 참조를 내용을 살짝 바꿔서 주소에 의한 참조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바꿔놓는. 그래서 그게 답이죠. 그게 틀리니까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체라는 단어와 relationship, 관계성 또는 관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객체, 어떤 존재라는 뜻이죠. 객체로서 현실 세계의 개념이나 정보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말과 관계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뭐 특정한 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아울러서 설명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서 그 데이터베이스 즉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구축하고 이제 나중에 실기 시험에서 그거를 여러분들 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지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성 요소, 이 개체 관계라는 자체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이면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용어도 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로서 개체와 관계를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가시면 다시 개체, 엔티티라는 말과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체와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개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 예, 주로 이제 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 교수, 무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환자, 무슨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뭐냐면 개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에는 지도를 한다. 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치료를 받는다, 치료를 한다. 뭐 이런 동사관계로 표현이 될 때는 관계,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리 개체와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RDB, relati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면 또 정확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성 요소 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여기 확인해 보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가공, 제공하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구성 요소로서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DBMS, 데이터 언어, 또 컴퓨터 사용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는 그냥 간단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게 설명될 요소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장은 첫 번째 그 모듈 5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강의가 되어지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요번 장에서는 개략적으로 여기에 써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어떠한 것인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환경이다. 전반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전혀 말이 안 되겠죠. 가장 주인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키마, DBMS, 데이터, 컴퓨터 사용자를 각각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루는 것 중에 스키마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책에서는요, 이 스키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이제 뼈대,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인스턴트 데이터 막 갱신되고 바뀌고 하는 그런 데이터 말고요. 뼈대는 여러분도 우리 몸에 살이 빠지고 줄고는 하지만 뼈가 모양이 달라지고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 수술이나 뭐 이런 걸 제외한 특이한 경우는 이 뼈가, 우리 몸의 뼈가 달라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한 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웬만해서는 뼈대가 바뀌지를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저장 장소에 저장될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현실 세계의 일부분을 특정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모델 부분에서는 나중에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 가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데이터 모델이. 자,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일부분을 특정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키마고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 구조적이란 말에 동그라미 별표하셔야 돼요. 구조적. 자, 스키마는 뭘 갖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또 이제 종류가 외부 스키마냐, 개념 스키마냐, 내부 스키마냐 하고 또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종류가 나눠지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모델이 바로 외부 개념 내부인데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매우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개념 내부, 외부 스키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 안시 스파크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요, 이런 3레벨 스키마라고 하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이런 개념을 갖고 구축한다면 매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시한 모델로서 다이어그램을 좀 보면요. 자, 일단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제 세 단계로 나누고요. 이게 유명한 3계층 스키마, 3레벨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스키마,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고 뭐 개설 과목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 스키마가 있고요. 실제로 내부 스키마는, 그러면 학생에는 학생을 표현할 수 있는 특정 지을 수 있는 속성들에는 뭐 학번이 있겠고, 학생의 이름이 있겠고, 학생의 주민번호가 있겠고, 학생의 학과가 있겠고, 뭐 이런 개념들은 대체 그러면 내부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때 몇 바이트로 저장할까라는 그 개념까지 생각하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라는 거죠. 다시 이제 설명을 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화를 했을 때 어떤 학교다. 그러면 학교 전체에서 본 그런 구조가 바로 이 개념 스키마라는 겁니다. 즉, 개념 스키마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한 조직의 입장에서 본 스키마고요. 자, 외부 스키마는 뭐냐면, 이건 이제 쉽게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는 사람을 봅니다. 지금 이 강좌를 설명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지만, 우리 이제 집으로 가면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에게는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혀 다른 존재 또는 객체이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하나지만
보는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엄마로도 부를 수 있고 선생님으로도 부를 수 있고 와이프, 아내로도 부를 수 있고 딸로도 부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다. 그러면 인사팀에서 필요한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재무팀에서 보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속성이 다릅니다. 즉 사용자 레벨에서 보는 게 외부 스키마고요. 조직 전체에서 들여다본 개념이 바로 개념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레벨,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저장하실 것인가라는 어떤 비트, 바이트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 바로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레벨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다이어그램도 잘 이해하시고요. 이런 용어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DBMS입니다. 여러분들 이 DBMS는요, 여기 제가 풀 네임을 써놨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처음 초보자들은 매우 이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관리가 없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환경 전반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것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관리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다? 우리가 소위 오피스에, MS 오피스에는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액세스가 바로 이 DBMS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 M자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 관리자가 빠지면 이론적인 개념이다.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환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BMS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긴 하지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DB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서 소쩍새가 울듯이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이론적인 것과 기능적인 부분을 배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별표 10개짜리입니다. DBMS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뭐라고요? DBMS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도 써놨듯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요.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구축하기 편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DBMS는요, 관계형이냐, 네트워크형이냐, 객체 지향형이냐, 이제 트리형이냐, 뭐 역 리스트형이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한 데이터 모델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시각을 이것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명칭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모델이냐, 네트워크형 모델이냐, 객체 지향형 모델이냐 트리형 모델이냐 에서 관계형 모델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관계형 DBMS라고 하고요.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DBMS를 네트워크형 DBMS, 객체 지향형은 객체 지향형 DBMS, 트리형은 계층형이라고도 합니다. 트리형 DBM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뭐니 해도 관계형 DBMS가 기존에 구축된 그
DBMS에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잘 아셔야 되고요. 관계형 DBMS를 잘 구축할 수 있어요. 이용해서 잘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계형 DBMS의 어떤 우리가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MS 오피스의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광자의 후반부에서는 액세스를 이용해서 실제 ICDL 기출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삭제하고 수정도 해보고 하는 것을 오피스 프로그램의 액세스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DBMS는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다,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루는 것 중에서 데이터 언어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언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의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또는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그러한 언어를 데이터 언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분을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데이터 언어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 DDL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DML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제어는 D-Ctrl-Cl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정의어의 그런 어떤 명령어들에는 create문, drop문, alter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 조작어에는 insert, delete, update, select문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select문이다. select문은 별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select문을 설명할 장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데이터 제어는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가들이 주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자, grant, deny, revoke, 즉 승인과 또는 회복과 거절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명령어들을 데이터 제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사용하느냐? 더 많은 그런 어떤 분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 DBA,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자, DBA는 여러분들 별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갖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DB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DBA가 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DBA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할 수도 있고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조작하는 그런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지 DB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DBA보다는 조금 이제 준 전문가로 되겠고요. 자, 일반 사용자는 전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지리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 사용자라고 합니다. 자, 예상 문제를, 자,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정이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시간 접근성, 내용에 의한 참조, 동시 공유, 자, 이산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4번이 답인데요. 요걸 제가 이렇게 X표라고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계속적인 변화. 예, 계속적, 이산적이는 뜸은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고요. 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예상 문제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한 것은, 자, 통합 데이터냐, 자, 운영 데이터냐, 자, 저장 데이터냐, 자, 독점 데이터. 여러분들 여기가 좀 껄끄럽죠? 자, 독점 데이터 X표를 쫙 하고요. 뭐라고요? 공용. 어떤 부서에서든지 어떤 시각에서든지,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답이 뭐라고요? 예, 4번입니다. 공용 데이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자, 안시 스파크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제시한 3레벨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떤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 여러분들 외부 스키마. 자, 개념적으로 조직 전체 개념에서 보는 건 뭐라고요? 개념 스키마. 자, 그 다음에 비트와 바이트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논리 스키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자, X표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여러분들이 따로 제가 이렇게 답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모듈 5 첫 시간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성과 구성 요소와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략적인 것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